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만 저희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이른바 김미균 강남병이죠. 그 공천에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관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김형호 공관위원장 사퇴로 끝날 문제일까요? 또 강남병의 김미균 씨에 대한 공천 철회로 끝난 걸까요? 처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 엉켜서 그야말로 하늘이 준 이런 좋은 기회를 갖다 스스로 발로 차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김영호 의장이 네. 저는 뭐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가 아침에 흥분해가지고 네네. 김미균이란 도대체 뭐 이거. 자질도 안 되고 예. 뭐 정체성도 엉망인 사람을 왜 했느냐고 흥분해서 했더니 네. 그 방송 제작해서 올리자마자 또 김영호 의장이 사퇴를 했는데 네네. 김영호 위원장의 사퇴의 변을 보면은 네.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당과 나라만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만 네. 때로는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네. 여러 가지 실수를 빨리 지금 바로 잡고 가야지. 네. 대구에 이두하 의원한테 진짜 미안해 죽겠다. 하여튼 뭐 이두하 의원 하나 뭐 무슨 다시 경선시키고 지금 이제 새로 어제 보니 황교안 씨가 6군데를 갖다가 요청을 했고 거기다 2개 받아서 하나 인천에 민현주 그다음에 대구에 이제 이두하 둘 예. 이거 뭐 경선 붙이고서 끝낼 일이 아니고 네. 김영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때로는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 때로는 판단의 실수가 뭔지 김영호 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제는 네. 이 공관위원회는 맡길 네. 수가 없는 겁니다. 수습을 이미 불신이 받은 거예요. 위원장 사퇴로 불신이 받았기 때문에 네. 김영호란다. 황교안 당대표가 이걸 차고 앉아가지고 네. 빠르게 그러나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가능한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이제 후보 등록일이 3월 26일, 3월 27일. 그러니까 대략 아직 2주의 시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그야말로 보수 우파들 유권자들 국민의 마음에 그 실망감 내지는 절망감을 주는 이런 공천을 했다면은 뭐 다는 아니더라도 황교안 대표 제일 먼저 우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 공관위가 이미 스스로 자기들이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물러난 거죠. 그다음에 김형호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이석연 부위원장 나머지 9명 전원을 가십시오. 새로 구성해야죠. 네,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네. 했으니까 네. 심사위원회인 겁니다. 당의 네. 일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네. 뭐 지금까지 뭐 다들 쇼를 하느라고 뭐 공관위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했지만 네. 그건 당이 가지고 있는 네. 네. 심사하라고 심사해 준 거니까 새로 구성하면 되는 거고 네. 뭐 최고위가 뭐 알아서 하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첫 번째 왜 잘 순항하던 김영호 공관위가 사천으로 흘렀느냐에는 황교안 대표의 책임도 상당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는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처음에 50한 7일 전에 처음 김형호 공관위원장 떴을 때 저희도 보면 김형호 전 국회의장 정도면 사심없이 잘하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죠. 그런데 왜 이것이 언제 갑자기 잘 수랑하던 배가 흔한 내기로 삼천포로 빠졌을까요?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 또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입니까? 잘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쐐기를 받기 시작한 게 2월 20일 짜파구리 그 사태 이후에 보면 첫 사망자가 넘어서 폭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 국민이 나서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하고 중국에 굴신굴신하는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꽉 팽배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20일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는 김영호 공관위원장 우선 제일 먼저 황교안 대표 그 주변에서 이제 슬슬 사심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날로 먹었어. 끝났어. 그렇다면은 우리 황교안 대표님 이번에 무조건 되고 다음에 2022년 대선 가기 위해서는 골치 아픈 놈들 김병준이 다음에 홍준표, 김태호, 오세훈 등등 어떤 놈은 좀 하문지를 보내고 또 어떤 놈들은 아예 특히 보면 말 많고 귀찮은 홍준표 이런 놈들 제껴버리자 하는 사심들이 작동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홍준표, 김태호 제거라는 이제 작업이 등장했는데
저하고 우리 황 대표 처음에는 네. 홍준표 대표가 네. 억지를 쓴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특히 이제 고향에 저기 양산에 무슨 뭐 시장했던 나동현이를 나동현이 문제. 뭐 당신이 설득해서 네네. 뭐 공천 추가 공모에 응하게 해주면 당신하고 경선을 붙여주겠다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뭐 말이 되는 소리야죠. 저 홍준표 대표 판단 흐려지고 어거지 쓴다 그러는데 어제 양산 현지에서 탈당 기자회견 30분짜리 제가 저 동영상을 어제 밤에 봤어요. 저도 봤더니 봤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이더라고요. 네네. 그죠? 네, 자, 저도 30분 봤습니다만은 30분 보니까 물론 30분 전체를 갖다 보니까 그동안 기사로 잘라 나왔던 것 토막 나왔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팩트가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 김형호 자, 이거 공관위원장이 왔을 때 예, 이건 짧게 하시자고요. 홍준표 얘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형호 의장이 자기를 사기쳤다는 겁니다. 네네. 양산으로 가는 거 뭐 네. 묵인해주겠다. 네. 그 다음에 나동현이하고 뭐 경선 뭐 해서 해주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컷오프를 시키면서 자기를 테러를 다 차단하고 나리까지 몰았는데 그 얘기가 진실이라면 누가 김영호에게 네. 홍준표를 질질 끌고 가면서 컷오프 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까? 저는 박완수 사무총장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니까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앞날에 그야말로 비단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앞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사전 정지 작업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총선은 우리가 먹은 거고 거기다 이제 뭐 대선밖에 없으니까 어디 대표님 가는 길에 그러니까 김영호 의장이 네. 머뭇하면서 그 음모를 탁 자기가 받아친 거예요. 그냥 받아친 게 아니죠. 박한수 씨, 이것도 짐작입니다만 이게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박한수 사무총장과 이른바 황교안 대표 주변의 이른바 흰실세들은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그거 갖다가 이른바 바탕을 차도 살인치게 하면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죠. 자, 잠깐 나와보세요. 잠깐 합시다. 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내가 박한수라 치십시다. 박한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 의장님, 이번에 다 무조건 먹는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홍준표 잘하는데 나쁜 놈입니다. 정리합시다. 그 대신 의장님 이번 기회에 의장님도 뭐 정치 떠나셨지만은 챙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아이 박 총장. 이것도 최홍이도 있고 또 있잖아요. 박 총장. 이거 그래도 내가 홍준표한테 네. 그 양산 나가면 내가 뭐 해주겠다고 내락을 사실상 했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의장님 챙겨야 될 사람이 뭐 배준영이도 있고 또 황보승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 보면은 또 최홍이도 있고 몇 명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건 다 우리 대표님 김태호도 같이 잘라? 응? 김태호도 같이 잘라? 누구요? 김태호라고 저 창원 성상 가라는데 지금 고향이 버티고 있는 그 걔도 대권 주자라며. 근데 그 홍준표 자를 때는 그 같이 잘라야지. 홍준표 자르면 또 폼이 안 나죠. 그래? 미루어짐작건데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 황교안 대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눈을 많이 뜨고 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 홍준표 저렇게 밟아 죽이고서 네. 낙동강별동 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을 네. 김동완이 맞겠다는 사람을 저렇게 망신 주고서 김영호한테 사기당했다고 좀 펄펄 뛰고 있는 사람을 네. 어떻게 할지 황교안 당신의 네. 감각을 보여주세요. 일솜씨를. 이것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어제 황교안 대표 보니까 어제죠. 어제 보니까 네 군데에 대해서 김영호 공관위에다가 재심의를 갖다 요청했던 데가 강남을의 최홍, 인천 연수울의 민현주, 대구 달서갑의 이두아, 그다음에 부산 북강서을의 김원성, 부산 진갑의 서병수, 경남 거제 서일준 이렇게 6명 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김영호 공관위가 물러났다면 그건 관철시켜야죠. 이거 이제 자기 책임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거 관철시키셔야 되고 여기 뭐 하나 이제 강남 병 끝났고요. 네. 또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홍준표, 김태호 문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죠. 원점에서 재검토. 황교안의 이름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의 이름으로 재검토할 지역이 저 홍준표 문제, 그다음에 김태호 문제 또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저는 뭐 윤상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상현이 쫓아내고 거기다가 누구 앉혔죠? 안상수. 인천 저 옹진 뭐 거기 또 손 지역에 있는 부적격자 판정받은 70대 노인을 네. 왜 윤상현이 있는데도 그걸로 갖다 박냐고. 거기요. 경기고등학교고. 근데 거기에는 보면 빠타 있잖아요. 그 지역이다 안상수 원래 지역에 누구 넣었어요? 배준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신이
17되니까 서로 빠트 바꿔먹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고 하나 봐주고, 네. 김용업 하나 해먹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 충북의 정우택, 청주 상당, 그것도 흥덕이가 뭐 그걸 바꿔. 흥덕으로 보내주면서 그 보면 그 좋은 자리, 그 아주 꽃자리라는 그 자리는 황교안 대표의 법조, 검찰 아주 최고 악견 측근, 윤곽근 꼽지 않았습니까? 네. 자, 정우택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경기고 성균관대. 네. 또 있습니다. 네. 또 어디 있습니까 또? 강남갑 태영호 그 지역 태영호 좋습니다. 태영호는 거기 꼽았던 거기 저는 저 누굽니까 김종인 씨 같은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태영호 전 뭐 강남갑이 됐든 강남병이 됐든 그런데 꼽으면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1950년생 이종구 73년 그 이종구 의원을 갖다 어디다 꼽았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경기 광주에도 꼽았습니다. 광주을. 이 경기도 김장- 네. 인맥들 네. 나이도 뭐 많이 연만하신 분들 그 여기저기 갖다 꽂은 것도 네. 황교안의 이름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저희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늘에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까 하늘이 준 기회를 갖다 발로 찬다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하늘은 3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것을 연거푸 발로 찼을 경우는 그 다음에 하늘은 그 바로 발로 찬 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줍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이 공천 이제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이걸 자기의 이름으로 정리 못한다면은 종로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겨? 이런 정치력을 보여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이 문제 꼬여갖고 이리저리 휘청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만약에 황교안 대표님 또 만약에 공관위원장 후임으로 김영호 공관위원장 물러나고 났으니까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 만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예 보수를 완벽하게 당신과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등 돌릴 겁니다.